검문소장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발표했습니다. 사실 생각지도 못한 것이었는데 이렇게 나와주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발표인지는 뒤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지식을 알고 들으시면 더욱 소름 돋기 때문입니다. 어제 하루가 아주 난장판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던 공격이 본격화되는 느낌이었죠. 이지은 대변인, 정청래 대표, 그리고 최민희 의원까지 재래식 언론과 뉴박 세력들의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이지은 대변인을 향한 공격은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한테 빗댈 수 있냐였고요. 정청래 대표에 대한 공격은 어떻게 이재명 정권한테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고 말할 수 있냐였고, 최민희 의원에 대한 공격은 어떻게 서울시장 패배 원인을 이재명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울 수 있냐 이거였습니다. 결국 이들의 공통점은 친문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도전하면서 차기 당권까지 잡아 친문 세력을 부활시키려 한다 이런 거죠.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런데 항상 그래왔듯 이건 완벽히 조직적으로 공작된 프레임입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우선 이지은 대변인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한테 비유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뉴박 세력들과 박지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을 노골적으로 밀어주고 있다고 확신하며 발언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이지은 대변인은 장르만 여의도에서 강수영이 이딴 말을 하는 걸 듣고 면전에서 반박하기도 했죠. 이지은 대변인은 이런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윤석열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당대표를 밀어주겠냐 하는 걱정을 말했던 겁니다. 앞뒤 맥락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저께 제가 약간 좀 둔한 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기자회견 보고도 저는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네. 그러니까 뭐 총선 이겨야 할 거를 이기지 못했다면 성공이 아니다. 근데 그 우리가 다 똑같이 느끼는 거잖아요. 마음이 너무 아팠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만 받아들였었고, 그다음에 뭐 여당은 그릇이 돼야 된다. 바깥에서 온 사람 품어줘야 된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김용남 의원을 비롯한 이재명을 이야기한 거다라고 받아들였고, 네. 하기에 맞는 말이지. 진짜 안에 있는 사람이 포용해야 되는 거 맞지. 전 그냥 이렇게 받아들였고. 아니 그러니까 넓게 그물을 치는 건 좋아. 근데 그쪽이 이쪽을 공격하면 안 되지. 예. 그래 분란을 키운 거잖아. 사실 핵심은 그거지. 그것만 없다면 좋죠. 다 함께 가는 게 맞는 얘기죠. 근데 원론적으로. 이제 뭐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은 기존에 있던 사람이 품어줘야 된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맞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 수고했고 정말 잘했다 이런 얘기하고 하는 것도 그렇지 그럼 잘했다 그러지 못했다 그러나? 덕담해야지. 예. 그 전에는 민주당도 뭐 잘했다 뭐 이런 얘기 했으니까 정청래 대표로 또 잘했다 뭐 이런 얘기 했으니까 진짜 그 정도로 받아들였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그걸 막 해석을 하는데 정청래를 직격했다 이러고 모 패널들은 정청래 너 때문에 졌어라고 한 거라고. 뭐 그거는 오바하는 얘기하는 거고. 거예요. 네, 그러더니 오늘 매불쇼에서 이제 그 박지원 의원이 대통령이 정리해 준 거니까 정청래 지도부는 이거 잘 새겨 들어야 된다. 그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가? 이제 그 되게 그분도 연기 피우시는 거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좀 놀랐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모르겠어요. 이제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많이 되죠. 저는 사실은 이제 정치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고, 제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통령이 다 픽했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저는 이제 윤석열 때부터 정치를 했으니까 우리가 윤석열을 보면서 윤석열이 누구 찍어서 당대표 시키고 엄청 욕을 했었는데, 대통령이 지금 그거 하시는 건가? 설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하여튼 저는 아니 근데 대통령이 뭐 노골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손들어주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걸 해석하는 지금 흐름인 거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어떤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두고 호불호가 있을 수 있죠. 당연히 누구나 그걸 호흡이 더 잘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건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의 그 뜻이 밖으로 전달되는 순간 사달이 벌어지거든. 그건 이제 조심해야 한다는 거지.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결국 이지은 대변인은 사퇴했습니다. 이게 말실수입니까? 아니죠. 심지어 이지은 대변인의 사퇴를 부추긴 사람 누군지 밝혀졌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는 그 취지가 아니라고 방어했고, 반대로 사퇴를 부추긴 사람은 누구냐? 이현주의 오른팔 황명선과 강득구였다고 합니다. 이 자들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노골적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은 정청래 대표를 향한 공격입니다. 이지은 대변인을 친청이라고 묵더니 곧바로 정청래 대표를 향한 공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정청래 대표가 정권은 짧다고 발언했다는 것만 떼와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경고한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더군요. 그러더니 저녁 시간쯤 돼서는 청와대에서조차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부적절하다고 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전형적인 친명과 반명, 반명과 친청 프레임인 것이죠. 그런데 정작 조국혁신당 밀양 문자 때 국무위원이 누군지 철저히 숨겨졌던 것처럼 이 말을 한 청와대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안 밝힙니다. 참 웃긴 사람들이죠. 더 황당한 건 정청래 대표의 발언은 오히려 뉴박 세력을 향한 공격이었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가자는 메시지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신 상태에서 해당 영상도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노사모였습니다. 희망돼지 저금통, 노란 손수건, 유쾌한 정치 반란, 특검과 반칙이 없는 노무현 후보를 열렬히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광주에서 콩이면 대구에서도 콩인 나라, 상식이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꿈꾸며 노무현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저는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개혁 일환으로 만들었던 지역 경선, 국회의원 후보 지역 경선으로 저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시대가 아니었으면 저는 국회의원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보통 개파 보스, 낙하산에 의해서 줄타기를 해서 공천을 받던 시대를 마감한 것이 노무현 시대의 정치 개혁이었습니다. 그것이 1인 1표 당원 주권 시대로 저는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회의원에 떨어졌다가 국회의원에 붙고 다시 컷오프되고 부침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등원 동기인 조정식 국회의장이 6선 국회의장이 되는데 저는 4선을 했습니다. 제가 초선 국회의원이 될 때는 여당 국회의원이었고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 또 야당 여당 이렇게 야당 국회의원도 해봤고 여당 국회의원도 해봤습니다. 24년 동안 제가 느끼는 것은 야당은 야당다울 때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여당은 여당다울 때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평소 스윙 보터는 있어도 고정불변한 중도층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이 야당다울 때 지지를 하고 여당이 여당다울 때 국민은 항상 선택적으로 지지해 왔습니다. 민심이 천심입니다. 국민이 곧 하늘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항상 국민의 마음, 민심을 살피는 자세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항상 필요한 우리의 기본 자세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는 말이 항상 옳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깊이 국민의 마음을 새기는 그런 자세를 항상 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최민희 의원의 발언은 어땠을까요? 기사 타이틀만 보면 마치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울시장 패배 탓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최민희 의원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정원호 후보의 선거 전략과 캠프의 이재명 대통령과 반대되는 공약 추진을 문제 삼았었습니다. 이 발언도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제가 주목한 것은 대통령께서 2, 3일 나도 힘들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민주당 쪽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 그 2, 3일 동안 우리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떤 분석을 하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예. 그래서 저는 그것에 주목하고 싶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선관위의 세부적인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와서 예. 제 경우는 서울시장을 탈환하지 못한 허탈감 그것을 공유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2, 3일 아픈 게 그것 때문이라고 보셨군요. 핵심이 지금 서울시장은 정원호 후보였잖아요. 예. 사실상 많은 분들이 명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는
반드시 되도록 선거 전략을 짤 줄 알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서울시장을 탈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허탈감이 굉장히 컸고요. 일단 거기 예, 그리고 성남 예. 네, 거기도 되게 아팠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조금 더 아프셨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성남시장은 김병욱 비서관이 나갔는데 근데 김병욱 비서관도 중요한 인물이지만 예. 거기는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잖아요. 고향이죠. 네. 그래서 아프셨을 것 같고요. 그 심정에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서울시가 졌으니까 부동산 때문에 서울은 어쩔 수 없다는 평론이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부동산은 상수고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을 다 바꿔야 하나? 이런 고민이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의 표차, 1%의 표차는 저는 캠프가 조금 더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거를 분석하면 길이 나올 거라고 봐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 탓을 한 겁니까? 전혀 아니죠. 그런데도 지금 재래식 언론들과 뉴박 세력 스피커들이 이런 식으로 결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더 황당한 걸 말씀드릴까요?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 이현주가 지금 뭘 하고 다니는 줄 아십니까? 열심히 인터뷰하고 열심히 본인 채널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민주당 당원분들께 정신 차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선 때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번 8월 17일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무조건 당원들을 위한 인물들로 뽑으셔야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왜 대선보다 중요하냐고요? 이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사람이 당원들의 권한인 1인 1표제도 지켜줄 것이고 다음 총선과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왜 중요하냐고요? 정청래 대표가 이런 걸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엉망이라던 민주당의 의원총회, 비공개가 아닌 생중계로 하는 걸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간 아무도 추진하지 않았던 겁니다. 의원총회가 얼마나 엉망인지,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얼마나 오만하게 돌아가는지는 이미 유명합니다. 이걸 대통령의 국무회의처럼 생중계한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당원 친화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적어도 송영길과 김민석은 이런 거 못하지 않습니까? 송영길은 언급할 가치도 없고요. 김민석은 당대표 출마하기 전에 내란의 밤 때 진짜로 감기약 먹고 잔 게 맞는지 미략 타격 문자가 진짜로 본인이 보낸 게 아닌지부터 해명하십시오. 이번에는 정말 당원분들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좌우하는 역사적 순간이 당원분들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치검문소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